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교수는 아메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투잡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참 좋은데 저는 이걸 투잡으로 할 수가 없어서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아메이를 하게 됐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직업도 굉장히 갖기 어려운 직업인데 왜 그걸 놓고 아메이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사업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아메이 사업이 너무너무 큰 사업이에요. 너무 크고 좋은 사업이고 어떤 직업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좋은 일이라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왜 아메이를 하는지, 두 번째, 우리가 같이 하는 아메이라는 회사는 과연 어떤 회사인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사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메이 하면은 보통 이렇게 세일즈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우리 돈 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직장 생활도 돈을 버는 방법이고 또 자영업도 돈을 버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세일즈 같은 것도 돈을 버는 방법이고 또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사업을 해야 되는가? 부자들은 다 사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살면 잘 살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 그냥 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자리에 우연히 초대가 돼서 나와서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박사학위는 있는데 이 생활에 대한 학습이 전혀 안 돼 있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특히 돈에 대한 학습이 전혀 안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자들이 과연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할까? 그거를 내가 좀 따라할 수 있다면 나도 부자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부자가 돈을 많아가지고 돈을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게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자유.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게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돈 하면 수입, 돈 들어오는 거, 지출, 돈 나가는 거. 자산하면 이제 재산이니까 보통 이제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나는 집도 차도 없으니까 내 몸이 자산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부채는 은행 대출금이라든지 누구한테 빌려온 돈 이런 걸 우리가 부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자들은 수입은 돈이 들어오는 거, 지출은 돈이 나가는 거 여기까지는 우리랑 생각이 같아요. 그런데 자산은 수입을 만드는 모든 것이 자산입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아니고 하고 상관이 없어요. 부채는 지출을 만드는 모든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월세를 줘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있다. 그러면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자산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용하고 있다. 관리비를 내면서. 그러면 이거는 지출이 다 발생되니까 부채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샀다. 그럼 은행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은행에게는 수입이 생기니까 내 집이 은행의 자산이고요. 나에게는 은행 이자를 내야 되는 지출이 생기니까 나에게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내 집이지만 나에게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된다는 거죠. 차도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면 수입이 되지만 자산이 되겠지만 내가 그거 가지고 그냥 놀러 다닌다. 그럼 계속 지출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로 들어가는 거고 몸도 건강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자산이 되겠지만 계속 아프고 병원비 들면 지출이 발생되니까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생각할 때 자산이라는 거는 지속적인 수입이에요. 일시적인 수입과 지속적인 수입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시적인 수입이라는 거는 일을 못하는 순간 끊어지는 수입을 얘기해요. 직장 생활은 과연 지속적인 수입일까요? 일시적인 수입일까요? 일시적인 수입이에요.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수입, 즉 자산, 지속적인 수입. 계속 이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일을 못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나에게는 지속적인 수입, 자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산에 포커스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옛날에 이런 거 배우기 전에는 수입이 중요했어요. 수입만큼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메이 한다 그러면 너 얼마 벌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냥 수입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은 정말 계속 돈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따져보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부자들만 그런 걸 따져보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오늘 요 슬라이드 하나만 우리가 깨우치고 가도 정말 많은 거를 알고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사고의 패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부자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해서 더 자산을 만들었느냐? 직장인 자영업인가요? 아니죠. 사업가 투자가예요. 직장인 자영업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다 노동 수입. 내가 일을 해야지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 남편이 내과 의사입니다. 훌륭하게 서울의대를 나왔어요. 서울의대를 나왔는데 문을 닫으면 돈이 안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훌륭하기는 해요. 근데 수입은 커요. 수입은 큰데 코로나 때 많은 자영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남편도 쉽지 않았죠. 코로나에 초반에 지금은 뭐 10만 명 나오든 30만 명이 나오든 뭐 아유 그냥 모르겠다 크지나 칭칭 나대 그냥 다 돌아다니지만 우리 코로나 처음에 한 명 나왔을 때도 막 발발 떨었잖아요. 병원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득인 것 같아도 직장인 자영업 전문가 이 왼쪽에 들어있는 사람은 노동을 해야 수입이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나는 우리 회사에 뼈를 묻고 싶어. 회사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왜 네가 여기다가 뼈를 묻으려고 그래. 네 뼈를 추려가란 말이야.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굴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나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직장이나 자영업 전문가라면 우리는 빨리 사업가 투자가로 넘어가는 길을 모색해야 돼요. 사업가 투자가는 물론 처음에는 노동이 들어가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은 계속 그 시스템에서 구축된 시스템에서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재용 부회장님이 구속됐을 때 삼성이 휘청했나요? 아니에요. 삼성은 너무 잘 굴러요. 그분 밑에는 10만 명의 직원이 있잖아요. 그분이 한 명이 빠진다 그래서 휘청거린다? 그거는 자영업이죠. 사장이 빠질 때 큰일 나는 거는 자영업이고 사장이 빠져도 잘 돌아가는 게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의 길로 가야 되고 사업가로 잉여적인 수입이 나왔을 때 투자가로 가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비트코인 좋아하고 주식 좋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식 투자의 대가이신 피터 린치가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잉여 수입으로 남는 돈으로 투자하라.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를 때 막 조마조마하면서 막 못 팔고 내릴 때 막 또 막 울며불며 팔고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은 아예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마인드 컨트롤 안 되는 사람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사업가로 충분한 내가 수입이 있으면 주식 떨어지든 말든 두렵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가의 길로 우리가 가보자는 거죠. 사업가의 길로. 근데 이제 사업가의 길로 가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말은 좋지만 사업가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사업이라는 거는 정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사업은 올인을 해야 돼. 직장이고 뭐고 다 가족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무조건 올인. 돈, 뭐 인맥, 내 지식, 모든 시간 다 넣어서 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인생이 날아가 버리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업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다 배우면서 할 수 있고 이런 일이라면 그런데 사업이라면 내가 빠져도 굴러갈 수 있고 내가 빠져도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반드시 알아봐야 되죠. 우리가 이 왼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왼쪽에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오늘 이 사업을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업의 기회를 주는 유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플랫폼 비즈니스, 이건 뭐 플랫폼 연결과 공유죠. 이건 뭐 플랫폼 다 카카오톡이나 쿠팡 이런 게 다 플랫폼이잖아요. 여기에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올라와 있고 우리는 그걸 그냥 이용해요. 플랫폼의 유저. 우리는 그냥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에 택시를 잡았어요. 카카오 택시를. 그러면 택시 기사님이 돈을 벌었고 카카오가 돈을 벌었고 나는 돈을 썼죠. 근데 택시 기사님이 돈을 더 벌었나요? 카카오가 돈을 더 벌었나요? 당연히 카카오가 돈을 더 벌죠. 플랫폼 운영자들은 큰 돈을 법니다.
뭐 에어비앤비, 쿠팡 다 마찬가지고 플랫폼. 근데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못하죠? 왜죠? 플랫폼 구축하는 게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카카오톡이나 쿠팡처럼 플랫폼 운영자가 될 수 있다면 이거 진짜 알아봐야 되죠. 진짜 알아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플랫폼의 운영자가 될 수 있다면 대단한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추석이 다가오는데 내가 뭐 이마트나 홈쇼핑, 쿠팡 이런 데서 선물 세트를 샀어요. 100만 원어치 선물 세트를 샀습니다. 그럼 나한테 뭘 해주죠? 1000포인트를 줍니다. 그것도 자기네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냥 1000포인트 주고 끝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나에게 플랫폼 운영자의 기회를 주는 이 쇼핑 앱에서 100만 원 썼다. 그러면 6만 원이 돈으로 캐시백이에요. 통장으로 딱 들어와요. 너무 좋죠? 이것만 해도 플랫폼에 그냥 유저만 해도 훨씬 좋아요. 다른 데보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플랫폼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플랫폼 운영이 뭐죠? 다른 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할인점에다 다 소개했다? 우리가 100만 원씩 써가지고 10명이 가서 1000만 원 매출을 올렸다? 1000포인트씩 주고 끝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친구들을 플랫폼 쇼핑 앱에 소개를 했다? 그러면 친구들이 6만 원씩 받죠. 고마워하겠죠? 제품이 좋다면 고마워할 겁니다, 나한테. 그런데 거기다가 나는 운영을 했다 그래서 운영한 것에 대한 수입 1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옵니다.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얼마를 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버는 수입에 이거는 추가 수입이잖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 버는 수입에 플러스 150에서 300이 더 들어오면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너무 좋아지지 않나요?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더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150, 300만 원만 더 있어도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기껏해야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더 쓰는 건데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만약에 계속 나온다 그러면 미래가 두렵지 않죠. 회사에서 네 뼈 추려가면 알겠어요. 그 주섬주섬 추려올 수 있죠. 내가 한 300만 원 정도 수입 뭐 나오면 급할 일은 없잖아요. 덜덜매면서 살 필요는 없고 상사가 뭐라고 찍어댈 때 내가 괴로워할 일은 없잖아요. 마음속으로 나는 부장님보다 내가 수입이 더 좋지. 마음속으로 딱 이렇게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 삶이 올 수 있다. 그런 삶이 올 수 있다. 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쿠팡도 우리한테 안 주는 돈을 이마트도 우리한테 안 주는 돈을 도대체 어디서 주는 걸까? 물건 가격 비싸게 해서 파나? 그게 아니고 마케팅 비용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건 제조잖아요. 마케팅은 그 물건을 사람이 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걸 선택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마케팅이거든요. 대부분 마케팅은 광고라든지 유통입니다. 광고 유통. 그게 이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마케팅 비용이 그동안은 다 대기업에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총판, 도매, 소매, 할인점, 홈쇼핑 다 대기업들, 인터넷 쇼핑몰 다 대기업들이죠. 그런데 이거를 정말 획기적으로 중간에 하나도 없이 유통과 광고 하나도 없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온다. 그리고 할인점, 홈쇼핑, 인터넷 쇼핑에게 주던 돈을 소비자에게 준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고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 구매죠. 직구하면서 중간에 있는 마케팅 비용을 내가 받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내가 마케팅을 했을 때 마케팅이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이 쇼핑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했을 때 사람들을 잘 유치했을 때 잘 마케팅했을 때 나에게 어마어마한 수입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홈쇼핑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할인점 매장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내가 총판, 도매 이런 걸 하지 못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냥 단순히 홍보만 잘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홈쇼핑, 할인점, 총판, 소매, 도매, 인터넷 쇼핑몰들이 가져가는 돈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훌륭한 유튜버가 아니어도 우리가 훌륭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대단한 비즈니스의 기회입니다. 같은 물건이면 어차피 사람들은 더 싸고 편리한 걸로 가는데 거기다 돈까지 준다고 하면 왜 안 가겠어요? 유통은 앞으로 이렇게 진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의 대세입니다. 지금 빨리 알아보면 우리에게 큰 기회가 있죠.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래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그래 플랫폼 비즈니스 너무 좋지. 근데 회사가 비틀비틀하면 아니 회사가 제일 중요한 게 돈을 잘 줘야 돼요. 주기로 한 돈 안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그런 거 왜 대기업 취직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대기업 왜 취직하려고 그래요? 돈을 잘 주니까.
중소기업은 회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대기업 가려고 그러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쌍용도 대기업이었는데 휘청휘청하면서 월급 안 나온 적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쌍용 다니는 분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와이프가 막 방전이 되더라고요. 충격받아가지고. 여러분 월급이 안 들어오면은 몇 달을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평균 3개월을 버틴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월급 들어오는 거에 연연해 하는데 돈을 꾸준히 줄 수 있는 회사인지 알아봐야죠. 그 다음에 내가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는 거니까 제품이 좋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제품을 직접 만들어야 되죠. 왜냐면 아까 유통 마진 이런 거 없이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회사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제품을 직접 만드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요즘 중요한 거 ESG 기업인지 그것도 봐야 돼요. 착한 기업. 바로 amway.co.kr입니다. 이 앱을 많이 이거 플레이스토어에서 이거 앱 받으시고 사람들한테 이걸 많이 홍보하시면 돼요. 이 앱을. amway.com의 자회사죠. 한국 지사죠. amway.co.kr.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본사는 amway.com. 건강 미용 분야에서 1위. 전 세계 1위라는 얘기죠. amway 글로벌의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ESG 기업. 요즘 하도죠. 코로나 이후로 ESG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E, environment, 환경, S, society, 사회, G, governance, 경영진, 지배구조, 경영진 이런 것들이 다 우수한 기업이 지속 가능성이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오래되더라. 오래가더라. 그동안은 기업에 투자할 때 보통은 재무제표를 봤거든요. 이 기업이 매출이 얼마고 뭐 이런 거 이익이 얼마나고 이제 그것만 봤는데 오랫동안 보니까 이런 착한 기업,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정말 지배구조가 투명한 그런 기업이 오래가더라. 그래서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요즘 이게 트렌드거든요.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 그 환경 생각하는 거 진짜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온다.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어야 된다. 이 모든 기준을 다 맞춘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태생부터. 지금 2020년 이후에 ESG 기업 얘기가 나왔는데 이 기업은 60년 전에 만들 때부터 ESG였어요. 진짜 차원이 다른 회사거든요. 차원이 다른. 이 회사 제품을 직접 만듭니다.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의 공장 사진이고요. 여기서 다 제품 직접 만들고 저기 호수를 보면은 1급수예요. 1급수에서 이루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1934년 아까 홍은미 사장님께서 강의해 주신 뉴트리라이트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70년대에 인수했거든요. 그다음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 저기 빌 게이츠가 필요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저런 리조트도 가지고 있고 전용 비행기 요트, 그다음에 NBA 올란도 매직 저 구단주가 창업자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뉴트리라이트 농장, 저 어마어마한 농장, 아까 도쿄돔 500개 들어가는 저 큰 농장, 저 정도 땅 있으려면은 얼마나 큰 기업이겠어요. 너무너무 큰 기업이거든요. 전 세계 다 나가 있죠. 100여 개 지역과 국가에 다 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기준을 다 맞췄기 때문에 제품 퀄리티가 너무나 좋죠. 그리고 이 기업 이념이 자기 사업으로 성공을 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 사진에 네 분이 계시는데 앞에 앉아 계신 두 분이 창업자십니다. 두 분이 동업을 했어요. 제이벤 앤델 리치 디보스 이 두 분이. 근데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지금 아드님들 그 2세가 이어서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밀란드 판트라는 그 전문 경영인 체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근데 참 놀라운 게 자기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자기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돈 가져와 보증금 대리점 내려면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놀랍지 않아요? 제가 아메이를 처음 만난 거는 90년대 중반, 벌써 뭐 20년도 훨씬 넘은 얘기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애를 친정에다가 맡기고 일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이제 애를 데리러 딱 갔는데 우리 친정 엄마하고 친정 이모하고 한 동네 사셨어요.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 그래서 왜 이렇게 분위기가 어둡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이모의 딸, 저의 사촌 여동생이 아메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휴 걔가 무슨 수로 사람을 끌어들이겠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사람을 끌어들이겠니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이모가 언니 그거 제품이라고 팔아도 뭐 남지도 않겠더라. 그거 10,000원 넘는 것도 없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유, 걔가 그만둬야 될 텐데 큰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언니, 그거는 진행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파도 남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만둘 수밖에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저는 그때 아메이를 처음 들었는데 정말 아메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히 이모가 저렇게 걱정하시는데 빨리 그만둬야 될 텐데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메이 하는 동생이 온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얘가 나를 끌어들이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끌어들여지면 안 될 텐데 정신 바짝 차리자. 호랑이한테 몰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살아날 수 있어. 그냥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생이 띵동띵동 왔어요. 배를 누르고 들어오는데 비닐봉지에 물건을 잔뜩 담아서 왔어요. 여러분 90년대는요 택배가 안 되던 때예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입니다. 놀랍게도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물건을 다 들고 왔어요.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물건을 들고 왔어요. 아무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 식탁에 딱 놓으면서 언니 아메이는 피라밋이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라밋이 뭔지 네트워크가 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튼 끌려 들어가면 안 돼. 그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동생이 부산에 모 대학교의 교수님이 아메이를 알아보러 미국을 들어가셨대요. 경영학과 교수님. 근데 가보니까 아메이가 엄청 훌륭한 기업이고 대단한 기업이어서 한국에 와서 진짜 열심히 아메이를 해서 대학 교수보다 수입이 크대요. 그 당시에는 대학 교수도 아메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다 믿었죠. 왜냐하면 대학 교수님이 미국까지 가서 알아볼 정도면 뭐, 맞겠죠. 근데 그 교수님은 성공하는 게 당연하겠죠. 아니, 어떤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까지 갈 정도면 그 사람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근데 나는 아니죠. 나는 뭐 미국까지 가서 그런 걸 알아볼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딱 보기에는 너무나 이게 세일즈처럼 보였어요. 동생이 그 비닐봉지에다 물건을 담아왔는데, 그거 왜 우리 집 식탁에다 놨죠? 나보고 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일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야 되죠. 그러면 내가 아메리카면 또 어느 집에 가서 비닐봉지를 또 들고 가야 되고, 막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요즘처럼 카톡으로 보내주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그때 막 물건 다 들고 다니는 때라 저는 정말 그걸 보면서 아 정말 나는 그걸 할 수 없는데 얘가 왜 나를 찾아와서 저 얘기를 하는 걸까 부들부들 하면서 저기 자연스럽게 손이 모아지면서 저기 나 언니는 아메이를 못할 것 같아 이랬어요. 내 동생이 성격이 굉장히 좋거든요. 하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으면서 아 언니 같은 사람 아메이 못해. 언니는 그냥 공부나 하고 아메이 제품만 쓰면 돼. 딱 그러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걸 딱 중단하더라고.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나 안 해도 되지? 이거 얼마야? 막 이거 나 사야지. 이거 얼마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 언니 아메이 제품 설명을 듣고 써야 된대요.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세제는 세제 한 번만 한 번만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돌려도 세탁기에 돌려도 세제 가루가 하나도 안 남는데요. 그래가지고 세제 가루가 이 옷 솔기에 남으면 피부 알러지를 만드는데 이 솔기에 세제 가루 붙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피부에 좋다는 거예요. 아, 알았다. 그러면서도 깨끗하게 빨래된대요. 알았다. 그러면서 이 고농축이라 오래 쓴대요. 아, 알았다. 그러니 뭐, 또, 로션, 발 뒤꿈치에다 딱 바르면은 발이 딱딱딱 붙는데요. 발 갈라지는데, 각질이. 알았다. 비타민을 먹으면 감기 절대 안 걸린대요. 그래서 내가, 아유, 성부가 의사라, 비타민은 공짜로 들어오는 게 많은데, 그냥 비타민을 뺄까? 그냥, 그런 거랑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메리코는 식물을 갈아서 만든 천연이고 밖에서 파는 거는 석유로 만든 화학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알았어. 이거 살게 없어. 다 샀는데 이모 말대로 정말 10만 원이 안 넘고요. 내가 정말 그 제품을 동생 보고 잘 가 이러면서 집에서 그걸 써보니까 동생 말한 대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다시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고농축이를 오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하나만 갖다 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전화를 했어요. 갖다 달라고. 근데 동생이 언니 어떡하지? 나 아메이 그만뒀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기간에? 잠깐 하다 만 거야. 그래서 그래?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메이는 너무 힘든 일이야. 이 사업은 아무나 못해. 그 부산의 경영학과 교수님 같은 사람만 꼭대기에 몇 명만 성공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 비닐봉지 들고 왔다 갔다 세일즈하다가 불쌍하게 끝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품이 너무 쓰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 아메이 제품을 찾으러 다녔죠.
미제 물건 파는 데 갔더니 없고, 옛날에는 아파트 앞에 다 수입상이 있었어요. 요즘같이 온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뭐 없지. 백화점 가니까 없지. 결국은 제가 아메이 콜센터에 전화했잖아요. 그거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누구를 만나래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가입되죠. 옛날에는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 회원 신청서를 쓰고 내가 주민등록증 복사하고 통장을 복사해서 그 사람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이 회원번호를 갖다 주면 내가 전화 주문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야 진짜 아메이 제품 좀 쓰는데 간첩처럼 이제 접선까지 해야 되냐? 와 진짜 너무 싫다. 아메이 다 좋은데 물건 좀 마트에다 갖다 놓으면 안 돼? 이렇게 불편하게 팔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이모가 또 아메이 오메가3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걸 못 먹으니까 그거 먹으면 무릎 관절 아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모 그거 모르는 사람 만나서 접선해야 돼요. 막 간첩처럼 접선해야 돼요. 이모가 에이 그냥 내가 간첩처럼 접선하지 뭐 늙었으니까 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넌 젊었으니까 하지 마. 막 이러고 아유 진짜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이게 안 좋은 거다. 막 그 왠지 그 가입하면 어딘가 끌려가는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딱 있으니까 가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모를 밀어넣고 우리 이모 회원번호로 같이 제품을 오랫동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제가 동료 선생님으로부터 친한 선생님으로부터 아메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출판사에서 교사는 그만두고 어떤 출판사에서 일하실 때였는데 저보고 조금 전자상거래 마케팅 강의가 있으니까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원래도 그런 거 책도 추천 잘하고 뭐 강연도 추천 잘하는 분이라서 아 그래요? 그리고 같이 갔는데 딱 아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이거 듣고 싶지 않아요. 저 아메 다 알아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도 왔는데 한번 들어봐요.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보는데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사업으로 성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는 매장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장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고 판매하는 식으로 하면 매장을 낼 수 있는 돈 있는 사람만 아메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창업자는 돈이 없는 모든 사람들 하라 이거예요. 근데 누구는 매장 내고 누구는 매장 안 내면 매장 낸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매장 없이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주 평등하게 매장 없이 하고 대신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다 보니까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아메이가 이런 거야? 아메이가 이런 거라면 난 정말 알아보고 싶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선하잖아요. 신선하잖아요. 진짜 이런 착한 마음이었다는 게 나는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숭고한 정신이 있었다는 게. 그리고 제가 그날 사업 설명 끝나고 이 책 2권을 추천을 받았거든요. 이 책 2권을 보고 특히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읽고 제가 정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돕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스스로 돕질 않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길 바래. 우리 엄마가 날 도와주길 바라고 우리 남편이 날 도와주길 바라고 우리 자식이 날 도와주길 바라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엄마를 도와주고 싶고 내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고 내가 남편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자기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아메이라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주라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이런 일이라면 난 진짜 알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정말 이거 알아보고 진짜 큰 감동을 받았고 스타트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 EBS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한국에 없는 부자 어떤 부자? 선한 부자. 그러니까 ESG 기업을 하는 부자를 찾아서 간 거예요. 이거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메이 사장 회장님이 딱 꼽혔어요. 한국에 없는 선한 부자라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이고요. 창업자 미국에서 기부 순위 20위 안에 들으셨던 분이죠. 이 두 분들이 정말 개인 기부만 1억 5천만 달러 이상 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아메이 창업 아메이 글로벌 아메이 회장 스티븐 앤더 회장님이 미 상공회의소 의장 2번 하셨고요. 제이벤 앤더 창업자를 1번 하셨어요. 3번을 한 거예요. 아메이가. 그러니까 이 미 상공회의소가 여기 나와 있지만 300만 개 이상의 기업 대표잖아요. 미국 기업의 대표. 미국 기업의 대표.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메이가 얼마나 큰 기업인지 알 수 있죠. 상공회의소 의장의 자격으로 우리나라 대통령도 예방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메이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BNB라는
신용평가 기관에서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는데 최고 등급 받았어요. 5A1. 순실자산 5천만 불 이상이면서 부도확률 1% 미만, 10년 이내 부도확률 1% 미만. 이 기록은, 이 5A1이라는 이 등급은 지구가 뽀개져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등급입니다. 이런 최고의 등급을 받았고, 이런 사이트, 우리가 다, 이런 앱, 우리가 다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품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이거 써봤기 때문에 아는데, 진짜 써보세요. 제품 써보세요. 아까 뉴트리라이트도 드셔보시고. 전 세계 75개 곳에 연구 개발 실험실이 있고요. 1,10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만족 보증 제도를 할 수 있어요. 만족 보증제가 뭐냐면 90일 이내에 사용하던 제품, 물건에 하자가 없어도 단순 변심에 있어도 다 반품을 해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자신 있다는 거지, 제품에. 비타민 세계 판매 1위, 청정기 세계 판매 1위, 정수기 세계 판매 1위, 세제, 소비자 만족도 1위, 스킨케어 제품, 화장품, 백화점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데 탑5 브랜드 안에 듭니다. 대단하죠. 거기다가 요 아메이가 만들지 않은 제품들이 있어요. 국내 제품들. 이런 제품들조차도 너무 좋아요. 이런 제품. 정말 너무너무 좋고 대단한, 뭐 아메이가 만든 것들은 뭐 대단하고요. 이 청정기만 해도 알러지 물질 다 잡아주는 건 전 세계에서 이거 하나잖아요. NSF 인증 다 받은 정수기 이거 하나고, 의약품 환경호르몬 걸러주는 거 이거 하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거 하나고. 거기다가 아까 비타민 설명 다 들었잖아요. 전 세계 스포츠 스타들이 다 먹고, 화장품 이런 것들, 이렇게 완벽한 제품과 회사라. 우리 회사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회사는 너무 대단하고 제품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의 사업 파트너는 완벽합니다. 이 이상 기업은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입니다. 저는 뭐 어떤 사람들이 그거 아메이 같은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요 막 머리가 막 확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아메이 같은 기업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온리 아메이예요. 온리 아메이. 이 이상의 기업은 없습니다. 최고의 기업이에요. 최고의 기업이고,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지속적인 수입, 자산성 소득, 이거예요.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는, 제가 사업 설명 처음 들었을 때 강사분이 뭐라 하냐면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는 매니아 소비자 100명만 있어도 100만 원씩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얘기가 100% 믿어졌어요. 왜? 우리 사촌 여동생은 아메이를 그만뒀지만 사촌 여동생이 제품을 줬던 저도 매니아 고객이었고, 우리 이모도 매니아 고객이었고, 우리 엄마도 매니아 고객이었어요. 제품을 받은 사람은 다 매니아 고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반드시 되는 일이라고 처음부터 딱 느꼈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제품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수입. 우리가 너무 갖고 싶어하는 수입이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수입. 왜 그렇게 비트코인하고 왜 그렇게 주식하고 싶겠어요? 왜 그렇게 부동산 임대료 갖고 싶겠어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수입 때문에. 계속 내가 일 안 해도 나오는 수입. 그거 원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메이 네트워크야말로 정말 진정한 지속적 수입이에요. 부동산 임대료도요, 코로나 때 안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때 안 나와. 가게가 안 되니까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근데 아메이 수입은 계속 나오죠. 코로나라고 사람들이 휴지를 안 써요. 비타민을 안 먹어요. 머리를 안 감아요. 이빨을 안 닦아요. 화장품 안 써요. 다 하잖아요. 생활 필수품인데. 그러니까 이런 뭐 하는 게 너무 쉬워. 아메이에 있으면 무조건 아메이에서 사라고. 그리고 없으면 딴 데서 사고. 그리고 아메이 제품 좋으면 계속 쓰고 싫으면 반품하세요. 그리고 돈을 벌고 싶으면 공부를 해보세요. 제품, 그다음에 이 사업 기회, 그다음에 여기 나와서 사람들 사귀어보고 또 내가 이걸 어떻게 전달하는지 배우면은 딱 이 전달되면서 엄청나게 큰 소비자 네트워크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가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수입 원리가 간단해요. 이런 거 다 생기고 내가 그동안 아무 데서나 다 썼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쓰면 뭐예요? 그냥 지출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에도 이런 제품 다 있거든요. 근데 아메이 제품에는 PB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쫙 모아가지고 아메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썼다. 그런데 아메이에서는 당신은 매출을 올렸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썼는데 아메이에서는 당신은 매출을 올렸군요. 그래서 그 PB를 다 합산해가지고 PB에 따라서 그 포인트에 따라서 나한테 돈을 준다. 너무 좋죠. 이런 마트에서 0.1% 포인트 적립이지만 우리는 3에서 35% 현금 지급해주고 심심할까봐 여행도 보내주고요. 그리고 포인트도 지금 적립해주는 게 있어요. 내가 정기 구매하겠다.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쓰겠다. 정기 구매 해놓고 정기 구매 제품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정기 구매하면 포인트도 받을 수 있어요. 수입 원리는 일단 한 달에 20만 포인트 이상이어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한 매출이. 그리고
내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내가 7만 포인트를 소비했어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의 한 50에서 60%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한 14만 원 정도를 내가 쓰면 한 7만 포인트가 잡혀요. 14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러면은 나한테는 그냥 무료 택배 되고, 그다음에 반품의 기회가 있고, 또 정기 구매하면은 한 15% 정도까지 포인트 적립이 돼요. 근데 캐시백은 못 받아요. 돈으로 받는 거는 20만 포인트가 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것도 이 포인트 적립 있죠? 아까 캐시백은 못 받아도 포인트 받는다 했는데, 아메이는 15%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기 구매하면. 0.1%보다 이것도 한 150배 되죠? 150배요. 나 지난번에, 롯데마트 가서 빵 좀 사고, 한 10,000원 나왔는데, 포인트 하실 거죠? 그래서 예, 근데 막 포인트, 막 핸드폰 번호 누르는데 또 막 잘 못 누르고 몇 번 누르고 하니까 남편이 옆에 있다가, 그거 도대체 포인트 얼마나 잡히는데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만 원이면요, 10원. 너무 아쉽지 않아요? 10원이. 그러니까 남편이 그만하자, 그만해, 막 이러더라고. 근데 만약에 아메이에서 10만 원을 쓰면은요, 이마트에서 10만 원 쓰면 100원이지만 아메이에서 10만 원 쓰면요, 15,000원 줘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우리 10원 받으려고 그렇게 막 포인트 앙달복달하면서 적립하지 말고 그냥 아메이로 딱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000원 받으면 그래도 좀 받아볼만 하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포인트고, 자, 이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노력의 합산. 정말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노력의 합산이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내 노력으로만 살았죠. 그래서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재용 부회장님 10만 명 삼성의 직원들의 노력이 합산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부자인 거예요. 우리한테 합산되는 사람 있나요? 노력이 합산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지출은 합산되는 사람이 있지. 지출은. 내가 막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애들 또 사먹여야 되고, 지출은 합산이 되는데, 수입이 합산되는 게 없어. 내 노력이 합산되는 건 없어요. 그냥 딸랑 나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거지. 근데 노력의 합산이 인정되는 그것이 바로 이 아메이 수입이에요. 한번 볼게요. 우리 부자 되는 길입니다. 노력의 합산. 내가 7만 포인트를 썼어요. 근데 내가 친구들한테 쭉 얘기를 했더니, 뉴트리아이트가 그렇게 좋아? 콩나물 막 쓰러져 있게 팍 쓴다고? 막 이러면서. 아까 홍은미 사장님 강의 같은데 초대했더니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산 거야. A도 5만, B도 5만, C도 3만을 샀어요. 3만 포인트 이렇게 됐어. 그러면 A나 B나 C는 돈을 받지 못하겠죠. 20만 포인트가 안 됐으니까. 나는 딱 이렇게 하니까 20만 포인트가 합산하면 20만 포인트죠. 나를 7만으로 인정하지 않고 20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기서부터 부자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7만이 아니고 20만이 된다는 사실. 합산. 자, 20만이 되면서 나는 20만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3% 캐시백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6,000원. 그리고 비비환산이라는 말이 있죠. 저거는 물가 연동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물가 엄청 올랐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돈을 더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1.73배를 더 줍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의 수입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9월 달에 이렇게 9월 달에 20만 포인트가 되면 10월 14일에 저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에 7만, 5만, 5만, 3만 하는 게 아니고 9월 1일에 했다, 9월 15일에 했다, 20일에 했다, 30일에 했다. 아무튼 한 달 안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 너무 좋죠. 그러면 이제 막 저걸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합산되면 지금 아메이 얼마나 됐다고요? 한국에 얼마 됐어? 30년? 이야, 난 밑에 깔렸네. 좀 밑에 깔리고 위에 사람도 좋겠네 합산되니까. 난 지금 밑에 깔렸잖아. 내가 그럼 네 밑이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가 않다. 물론 전달은 늦게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될 수 있어요. 합산은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데 합산된 캐시백을 나눠주는 거는 노력에 따라 나눠준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합산 금액이 크다 해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 볼게요. 내가 너무 아메이가 좋아서 A와 B에게 추천을 해서 A와 B가 회원가입하고 다 20만 썼어요. 회원가입 안 하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회원가입 안 했는데 아메이가 모르잖아요.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돈을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회원가입하고 나도 20만 포인트를 했고 A도 20만 포인트, B도 20만 포인트를 했어요.
나는 2명에게 전달했고 A는 그냥 쓰기만 했죠. 그리고 나에게 또 아메이를 전달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똑같이 회원가입이 돼 있는 사람이고 20만 포인트를 썼어요. 자, 그러면 S, 나, A, B 이 4명 중에서 합산 금액은 S가 제일 크죠. S는 지금 20, 20, 20이니까 80만이고 나는 20, 20, 20이니까 6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S는 80만 원 매출, 나는 60만 원 매출, A는 20만 원 매출, B는 20만 원 매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매출 금액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노력에 따라서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노력 제일 많이 했죠? 내가 제일 많이 했잖아요. S는 나 1명한테 얘기했는데 나는 A, B 2명한테 얘기했잖아요. 내가 2배 더 일했죠? 내 수입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내가 S에게 합산은 되어 있지만 그리고 합산 금액은 내가 작지만 돈은 내가 더 많이 받는다고요. 왜 노력을 더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아메이는 피라밋이 아니에요. 피라밋은 맨날 꼭대기가 많이 받는 거잖아요. 먼저 한 사람들이 맨날. 근데 아메이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고 늦게 하고 상관없고 내가 많이 노력한 사람이 많이 받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아메이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보다 늦게 가입했는데 나보다 수입이 항상 적어. 그럼 내가 그거 미안해서 어떻게 그런 아메이를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 친구가 나보다 노력하면 나보다 수입이 크기 때문에 내가 멋진 아메이니까 전달을 해주는 거죠. 너무나 기분 좋잖아요. 자기 노력대로 딱 받는 사람.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80만인데 80만, 그러니까 S는 80만 6% 4만 8천 원의 캐시백인데 저 80을 S가 혼자 했으면은 저걸 다 받는 거예요. S가 혼자. 근데 지금 80을 혼자 한 게 아니고 4명이 한 거죠. 4명이 했잖아요. S, 나, A, B. 그러니까 4만 8천 원을 4명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S 혼자 했으면 혼자 받는데 그게 아니고 4시 했으니까 4시 나눠 갖게 돼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 60에 6% 3만 6천 원. 내가 혼자 했으면 나 혼자 받는 건데 내가 지금 셋이 같이 했잖아요. 나하고 A, B. 그러니까 3만 6천 원을 3명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S가 얼마 받는지 쉽죠? 4명이 4만 8천 원을 받아야 되는데 3명이 3만 6천 원을 가져가는 거니까 S는 빼주고 나머지만 받으면 되죠. 지금 이거 계산 안 되시는 분은 스폰서한테 잘 설명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미팅 들어보면 저게 이해되는 날까지. 자, 나는 역시 내가 저 3만 6천 원 다 가는 게 아니고 A에게 지급되는 캐시백, B에게 지급되는 캐시백 딱딱 빼주고 나머지만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S는 2만 원, 나는 4만 원, B는 만 원만. 내가 제일 일 많이 했으니까 4만 원, S가 그 다음에 일 많이 했으니까 2만 원, B는 좋은 물건 바꿔 썼으니까 만 원만. 너무 좋죠. 이렇게 합리적으로 나눠지는 거고. 자, 또 너무 좋은 거. 우리가 뭐 만 원, 2만 원 막 이거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좋은 게 노력의 누적. 자산성 소득이라는 거. 아메이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노력이 쭉 누적돼서 그걸로 보상을 받아요. 직장생활 어떻죠? 내 노력이 누적되나요? 아니요. 퇴직하면은 빵이에요. 내가 그동안 아무리 회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도 딱 퇴직하는 순간 없는 거예요. 내 노력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노력이 내가 해왔던 노력이 누적돼 있어요. 이게 너무 대단해. 난 이게 너무 좋아요. 내가 이래서 대학 교수 그만뒀다니까. 대학 교수는 노력이 누적이 안 돼요. 그만두면은 연금은 나오는데 직장 생활 할 때만큼 많이 나오지도 않거든요. 내 노력 누적이 안 돼. 근데 아메이는 내 노력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게 누적이 되는 거야. 와, 진짜 멋있어. 볼게요. 내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E라는 사람한테 전달을 했는데 A는 많이 전달해서 그룹을 형성했고 B도 많이 전달해서 그룹을 형성했고 C도 많이 전달해서 그룹을 형성했고 D도 많이 전달해서 그룹을 형성했고 E는 네가 얼마나 버나 보자. 그냥 그리고 가입만 하고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요. 나를 그냥 바라보기만 해. 너 되면 할게 이러면서. 돼야 됩니다. 나 되면 할 사람이 많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A는 A그룹 400만, B그룹 300만, C그룹 200만, D그룹 100만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1000만 매출이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해외여행을 놀러 간 거예요. 한 달 내내. 그래가지고 0이야.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 하나도 안 썼어. 그리고 전달도 안 했어. 이래도 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이렇게 내 노력이 0일 때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 있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이 네트워크에서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수입이 나오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근데 다른 다단계들은 이렇게 되면요. 돈이 안 나와요. 의무 판매 규정,
의무 구매 규정이 있어요. 내가 얼마 써야 된다, 내가 얼마 팔아야 된다. 그런 거는 아메이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메이는 일체의 어떤 의무적인 규정이 없어요. 너무 자유롭거든요. 볼게요. 1000만이면 21% 210만 원, 또 다 나눠주고 나머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6만 원. 근데 이게 또 코로나가 되니까 아메이가 사람들 힘들까봐 돈을 더 주거든요. 이렇게 세 그룹 이상을 형성하신 분한테는 또 30% 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한 220만 원 나오겠죠. 220만 원. 거기다가 내가 소비자 그룹이 한 1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소비자 그룹이 또 있다? 그러면은 퍼포먼스 플러스 보너스가 나오니까 한 300만 원 수입이 돼요. 30% 업까지 하면 300만 원. 이 정도만 해도 300만 원 수입인데 너무 좋잖아요. 300만 원에 만족 안 하면은 더 키워보죠. 2배로 키워봤어요. 한 320만 원 정도 하는 그룹 제가 8개, 나까지 포함해서 8개 그룹을 딱 만드니까 매출이 2,580. 이 정도 되면은요, 다 빼주고 709만 원, 700만 원. 직장 생활하면서 700만 원 나온다? 너무 좋지 않나요? 거기다가 이 수입의 특징, 매달 평생 증가 상승. 나 이게 제일 좋아. 매달 평생 증가 상승. 왜 매달 평생 증가 상승이죠? 생필품이니까 쓰고 또 쓰고 경기에 영향도 안 받고 회원 증가하겠죠. 이 밑에 내가 내 밑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보다 수입이 적나요? 아니죠. 나보다 수입이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수입을 그러니까 열심히 회원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또 소비자들도 자기가 써보고 제품 좋으니까 막 소개해 주잖아요. 그리고 제품이 늘어나죠. 지금 아까 홍미 사장님 알려주셨지만 프로틴 워터 하며 프로틴 바며 새로운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새 제품이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죠. 그리고 나의 경험도 축적이 되고 이러면서 이 수입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즉 아메이는 수입이면서 동시에 자산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메이는 저 회원 한 명 한 명이 다 나에게 빌딩 같은 자산입니다. 저 회원 한 명 한 명.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어떤 모임에 나가서 이걸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저 그림에 있는 저 여성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아메이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싱글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돌아가실 당시에 수입이 한 1억 정도였대요. 근데 뭐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뭐 결혼 안 했으니까 남편이랑 자식도 없고 오빠가 이제 돈을 상속을 받았어요. 아메리카 상속된다 그랬잖아요. 오빠가 상속을 받았는데 오빠가 15년 동안 받은 아메이 보너스 명세표를 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분이 1억일 때 돌아가셨으니까 15년이면 15억 받았을 것 같죠? 45억 받았어요. 45억 오빠가. 이게 더 커진 거야. 이 소비자 네트워크가 더 커진 거야. 사업가 네트워크가 더 커진 거야. 죽고 나서 나의 네트워크가 더 커지는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메이입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달한 그 사람하고 같이 성공하는 겁니다. 1000만 포인트 한 번 하면 SP, 3번 하면 GP, 6번 하면 플래티넘. 플래티넘부터는 해외여행도 가요. 너무 좋습니다. 저 해외여행. 환전을 안 하잖아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냥 뭐 아메이가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합니다. 진짜. 갔더니 어떤 젊은 부부가 옆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성분이 하고 남편이 반대했었나 봐요. 여성분이 오빠 부끄럽지 않아? 이거 아메이 밥이야. 먹지 마. 아메이 밥이야. 부끄럽지 않아? 내가 아메이에서 물건 샀다고 내 카드 뽑겠지. 막 이러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오빠가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 표정을 지면서 나는 너를 강하게 키우고 싶었어. 막 이러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커플이었죠. 진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세상이 아름다운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메이를 하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루비 2천만, 사파이어는 2그룹을 도와주는 거예요. 2명의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수입이 6천에서 7천, 에메랄드 3그룹을 도와주는 거예요. 3그룹을 도와줬을 때 네, 수입은 1억이 넘으면서 이번 올해는 싱가포르도 초대되죠. 다이아몬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아몬드 6그룹을 도와준 거예요. 6명의 친구들 정말 6명을 성공시켰을 때, 그러니까 나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 6명을 성공시켰을 때 비즈니스 클래스 타면서 해외여행 2번 가고 1억 5천만 원 이상 수입, 수석 다이아몬드 9명 이상 먹였을 때 끝이 없어요. 수입의 상한선이 없다. 더블 다이아몬드 12그룹, 트리플 다이아몬드 15그룹, 크라운 18그룹, 크라운 엠버스 20그룹 끝이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 비즈니스를 전달해 주신 분들 위에 저에게 전달해 준 분은 그만뒀지만 그 위에 계신
가운데 계신 김종규 사장님, 우리 모두의 스폰서이시죠. 성공 CEO의 노하우를 훔쳐라. 한국아메이 1인 CEO, 3인의 성공 비결, 연 10억 이상의 수입.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씩 번다 해가지고 이코노미스트 경제지에 기사로 실리신 적이 있습니다. 김종규 사장님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미국 유학을 갔다 오셨어요. 내 인생은 미국 유학 갔다 온 걸로 바뀐 게 아니라 아메이를 만난 걸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거를 본인의 인생을 바꾼 거를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거든요. 우리도 사장님처럼 되라고. 그리고 김종수 사장님이 받아온 미국의 사업 방법론 시스템 넥스터 예거, 이분의 파트너들이 이렇게 많이 성공했어요. 이분의 다운라인 사장님들이. 나는 처음에 저 집이 호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 집이고, 난 저게 자동차 전시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본인 앞마당. 이렇게 미국 아메이는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많이도 부자가 되셨고요. 이런 집이 갖고 싶다면 아메이로 가실 수 있습니다. 아우, 저런 집 어떻게 청소해요? 아유, 청소 왜 우리가 해요? 다 해주는 사람. 와, 저런 차 긁히면 큰일 나겠다. 아유, 돈 많은데 무슨 걱정해요? 새 차 사면 되지. 아유, 집 떠나면 고생이 아닙니다. 아메 여행 집 떠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멋진 아메이고요. 이 짧은 시간 설명드렸는데 그냥 이 자리에 계속 나와보세요. 너무 멋진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진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바쁘게 왔습니다. 네, 사업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요. 계속 이 자리에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미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